안녕하세요. 하영이 아빠입니다. 13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3편이랑 14편은 암호화폐 정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8개입니다. 그래서 첫 편으로 4가지 비트코인 톡, 레딧, 미디엄, 트위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쪽 부분은 정확하게 표현된 내용은 없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관적인 생각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반영하기는 하나 적절한 설명이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붙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톡 암호화폐 커뮤니티 게시판, 혹시 이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비트코인 톡을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 톡을 처음 알았을 때가 에어드랍 코인 공짜로 받는 그런 이벤트들을 할 때 비트코인 톡에 적어 놓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때 알게 됐는데, 사실은 비트코인 톡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올리고 공개한 것, 그걸로 좀 유명해진 사이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 게시판이 있으나 사용법이 복잡하고 글 게시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에어드랍을 하려고 글을 게시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게시판이 뭐 이따위로 생겼나 뭐 그럴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인터페이스도 엄청 구립니다. 하지만 이쪽은 전문가들 또는 이제 자기들이 기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라서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기술 얘기가 오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레딧은 제가 찾아봤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고, 다른 분들이 해놓은 걸 찾아봤더니 DC 갤러리, DC 인사이드 갤러리의 해외 버전이다. 상당히 자료도 빨리 올라오고 토론도 빨리빨리 되는 그런 미국의 소셜 사이트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레딧에 관한 특징은 정보 뉴스들이 빠르게 업데이트되며 다양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짐. 그래서 코인 쪽만 있는 건 아니고 코인 쪽도 함께 토론하는 장이 있어서 DC 쪽에 가도 뭐 알트코인 갤러리, 비트코인 갤러리 같은 곳에서는 코인 관련 토론과 정보들이 빨리빨리 올라오고 사라지고 그렇게 하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톡이나 레딧 둘 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정보를 찾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는 뭐 어디 레딧에 올라왔다, 비트코인 톡에 올라왔다고 하면은 직접 들어가서 그 정보를 찾아본 적은 있습니다만, 반대로 비트코인 톡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제가 찾는다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미디엄은 이 두 매체보다는 조금 더 제 기준으로는 접근을 많이 했던 건데요. 트위터 공동 창업자가 설립됐고 전문 편집자들과 작가들로 된 팀이 존재를 한다. 코인 정보의 경우 전문적인 글이나 공지글이 업데이트된다.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를 했지만 미디엄 쪽은 약간은 정리된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끔 잘 만들어진 글을 보게 되면 미디엄 쪽에 출처가 있는 경우가 많고, 코인 같은 경우도 대부분 비톡이나 레딧은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디엄 쪽은 보통 코인 업체들도 개설을 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정리된 오거나이즈된 정보들이 올라온다. 전문적 분석글이나 공지글들이 업데이트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코인 쪽만 쓰는 건 아니죠. 당연하게 다른 분야도 많이 쓰는데 코인의 경우는 조금 용도를 다르게 쓰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트위터의 특성상 순간적으로 글이 바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코인 쪽에 빠른 업데이트랑 공지사항을 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뒤쪽에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뭐 게시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트위터는 사용자들에게 바로바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투자한 코인들의 정보를 정말 손쉽고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쪽 코인은 당연히 영어로 올라오지만 자동 번역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뭐 영어가 무서워서 못한다 이런 거는 조금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 번역기가 밑에 딸려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저는 트위터는 팔로우도 많이 해놓고 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좀 많이 얻고 있는 편이고, 미디엄 같은 경우는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공지 같은 거나 전문적인 글들을 미디엄에 많이 올라오니까 그걸 참고를 하고,
비톡이나 레딧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는 횟수가 적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생겼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다음 편에 소개할 건데 총 8개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링크드인, 깃허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이 네 가지는 제가 다음 편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냥 글자, 디자인도 없죠? 사진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 톡은 가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아무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로 바로바로 해석은 안 되지만 비트코인 포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코노미, 아더, 얼터너티브 크립토 커런시스, 그러니까 주제별 카테고리별로 나눠져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게시하고 그렇게 하는 사이트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백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올렸던 게시판이 비트코인 톡 게시판입니다. 그 부분만 제가 여기서 찾기 힘들어서 따로 찾아왔는데 한번 볼게요. 저도 예전에 찾아봐서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이게 사토시가 이메일을 주고받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 You really found something interesting. I'm going to ask you again to move this to less spammy board as there is something clearly wrong here. For now we have 3 white papers.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PDF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용자를 제가 비톡에서 찾아왔습니다. 요거는 찾아보신 분들도 있지만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이게 주인이 맞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올리고 여러 가지 토의와 뭐 개발점, 뭐 개선점 이런 걸 많이 이쪽에서 논의를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그 논쟁이 많이 되는 누가 사토시냐, 뭐 사토시가 누구냐, 내가 사토시다 이런 논쟁이 있는 것들 중에 큰 이유가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접속했던 시간 있잖아요. 보면 등록한 날짜는 2009년 11월 19일이죠. 라스트 액티브 마지막 활동이 2010년 12월 13일이에요. 이후로는 이 아이디로 접속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0년 전에 생겼고 백서도 공개가 됐지만 이 이후로는 사토시가 사라진 거예요. 사토시의 행동을 모르니까 너도 나도 사토시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누구도 사토시가 사람인지 단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알려진 건 이 사토시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이 비트코인 톡 포럼에 비트코인 백서를 업데이트한 게 이 비트코인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게시판입니다. 레딧을 볼게요. 첫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레딧을 많이 안 써봐서 레딧은 뭐 여러 가지 토픽이나 이런 게시판을 분류를 해놓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데 제가 하나 클릭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뭐 Ask Science라는 카테고리 같은데 1800만 명의 유저가 있고 거기서 올려놓은 질문이 Have a question about the 2019 novel coronavirus? Ask us here.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들을 올려놓고 뭐 답변을 하는가 보네요. 여기 누가 답변을 하면 그 밑에 또 답변을 달죠. 뭐 서로 주고받는 답변이 나옵니다. 싱가포르의 헬스 프레스가 개인 케이스들을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빨리 올라오는 정보를 주고받아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라 그걸 미국 쪽 DC, 레딧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코인 쪽 정보도 많이 올라오고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죠. 트위터는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바이낸스 트위터를 미리 찾아왔습니다. 트위터는 설명이 140자까지만 한 트윗에 지정이 되죠. 대신 빠르게 공유를 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코인 업체들이 많이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 뭐 비트렉스, 코인베이스, CG 팔로우만 해놓으면 정보들이 제가 원하는 형태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상당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죠. 미디엄은 이렇게 첫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쭈루룩 있고 제가 미디엄 글 중에 하나를 구글에서 검색해서 가져왔습니다. 미디엄 보면 뭐 이더리움 2.0 그래서 이더리움 2.0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뭐 포냐, 포스냐, 뭐 비콘 체인 글이 읽어보면은 좀 전문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라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다른 미디엄 쪽 글들도 그렇겠지만 공지사항이나 뭐 행사나
아니면 뭐 해설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네 가지 SNS 뭐 혹은 게시판들을 알아봤는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트코인톡, 비톡이라도 하고요. 암호화폐 커뮤니티 게시판이고 주제가 좀 복잡하고 사용법도 복잡하고 게시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고급 기술 대화가 오고 가는 게시판. 레딧은 DC 게시판의 해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빠른 정보들과 뉴스들이 업데이트되고 다양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미디엄은 뭐 전문적인 분석글, 전문 편집자들, 작가들로 구성된 팀이 있어서 전문적인 글들이 좀 올라오는 편이다. 트위터는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지만 특히 코인 쪽에서는 최신 업데이트와 공지사항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물론 일반적인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어려우셨는지 쉬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보신 내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들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조금 더 남들과는 앞선 코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어렵지만요. 그래서 뒤쪽에 나올 4개의 용어도 포함을 해서 총 8개의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